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장수진이고 34살에 결혼했어요. 요즘엔 이 나이에 결혼하는 게 그리 늦은 편도 아니죠. 남편 주민호는 37살이고 회계사입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도 전문직이고 연봉도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고, 일도 재미있어서 결혼하고도 커리어에 문제없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친정엄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수진아, 시댁 어른들 잘 모셔야 해. 남편도 잘 챙기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져라. 요즘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든데 놓치면 안 된다.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시댁 분들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62살이시고 전통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예쁘네. 민호가 복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시아버지는 65살이시고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말씀은 많이 안 하시지만 웃으시면서 잘 왔다 수진아 라고 반겨주셨습니다. 시누이는 32살인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첫 인상은 밝고 활발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언니 이제 우리 가족이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라고 하면서 안아주기까지 했거든요. 신혼 초기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민호 씨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민호 씨가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다 맛있어라고 대답해주곤 했죠.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댁에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저녁을 드시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늘 오신다니까 기분 좋다라고 민호 씨에게 말했을 정도였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죠.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곧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오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거의 매일 오시게 됐습니다.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민호 씨와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하죠. 여보 아침 먹고 가라고 하면 민호 씨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든든해라고 말하며 출근했어요. 회사에서는 마케팅 팀장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7시 30분이면 시댁 식구분들이 오시거든요. 주에 4-5번은 오시니까 거의 매일이라고 봐야죠. 민호 씨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라고 서로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저녁 준비에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빨리 준비해야 해라고 말하면 민호 씨는 알았어 뭐 도와줄까? 라고 하긴 하는데 정작 도움을 청하면 나는 요리 잘 못해서 라고 하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곤 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다 드시고 나면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제가 다 해야 해요. 보통 9시 30분은 되어야 모든 일이 끝나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회사 업무 준비까지 하면 10시 30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당신 괜찮아?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라고 물어봐도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되라고 대답했죠. 어느 날 회사 후배 미영이가 제게 물었어요. 팀장님 요즘 너무 말랐어요. 괜찮으세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가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져 있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다크서클도 심했어요. 그런데 정작 민호 씨는 제가 이렇게 변한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요즘에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친정엄마 말씀도 생각나고 새로운 가족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참았어요. 아직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 뭐야? 우리 7시 30분에 갈게.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급하게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오신다는데 집에 재료가 있나? 민호 씨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어제 장을 봤는데도 재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시댁 식구분들이 오셔서 드시고 가실 때 반찬까지 싸가시거든요. 수진아, 이 나물 진짜 맛있다. 좀 싸줄 수 있어? 라고 시누이가 말하면 거절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저는 급하게 편의점에 뛰어가서 추가로 재료를 사와야 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뛰어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가장 힘들었던 건 예고 없이 오시는 경우였어요. 어느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엄마 아빠랑 여동생이 집에 와 있는데 저녁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언제 들어와? 그때 시간이 이미 8시였어요. 저는 상사에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급하게 회사를 나와서 집으로 달려갔죠.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어떻게 하지? 뭘 해드리지? 이런 생각들만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시댁 식구분들이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 수진이 왔네. 우리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었어. 빨리 뭐 좀 해줘. 시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계를 보시는 모습이 보였고 시누이는 언니, 우리 진짜 배고파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라고 은근히 핀잔을 주더라고요.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한 채로 부엌에 들어가서 서둘러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급하게 반찬도 만들었죠. 평소 같으면 일시간은 걸릴 요리를 30분 만에 해내려니까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오늘 고기는 없니? 저는 죄송합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급하게 계란을 풀어서 계란말이라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늦게 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급하게 준비한 음식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여서 제대로 음식을 맛볼 수도 없었어요. 민호 씨는 수고했어. 당신이라고 한마디 해주긴 했지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모든 정리를 끝내고 나니까 벌써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7시에 일어나서 민호 씨 아침을 챙기고 출근해야 하는 거죠. 침대에 누우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저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임원 승진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저로서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죠. 그동안 쌓아온 경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상사가 수진 팀장,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야. 잘 준비해서 성공하면 최연소 임원인 거 알지? 라고 격려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집에 와서 민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민호 씨도 기뻐했어요. 진짜? 당신 정말 대단해. 꼭 승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안아주기까지 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제 일을 응원해주고 꿈에 그리던 임원 승진까지.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주에 시댁에서 오시는 횟수가 더욱 늘어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월요일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오셨고 화요일에는 시누이가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언니, 우리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서 데려왔어라고 하면서 친구 3명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32살인 시누이에게는 저희 집이 친구들과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된 것 같았어요. 수요일에는 아버님, 형님, 가족분들까지 오셨어요. 모두 6명이나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오늘은 큰아버님 댁도 오시니까
조금 더 푸짐하게 준비해줘라고 미리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갑자기 6명분을 준비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목요일에는 또 시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이때는 며느리 밥이 최고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네 분들께 자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며느리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집이 어디 있냐고라고 하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 주에 저는 거의 매일 밤 승진 준비 자료를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분들 저녁 준비와 뒷정리를 하고 나면 이미 10시가 넘어 있고 그때부터 자료를 보려니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여보, 나 승진 준비 때문에 조금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했더니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야. 나는 잘 모르니까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밤에는 정말 몸살까지 났어요.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민호 씨가 당신 많이 아파? 병원 가볼까? 라고 걱정해 주긴 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고 진단하셨어요. 며칠 푹 쉬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하셨죠.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친정 식구들 모시고 갈게. 7시까지 준비해 놨으면 좋겠어.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요.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파도 밥은 해야지. 친정 식구들 오는데 어떻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럼 외식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더니 외식? 그 돈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인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비를 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민호 씨는 당신 왜 울어? 많이 힘들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호 씨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매일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커리어도 중요한데. 승진 준비할 시간도 없어. 하지만 민호 씨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드시는데 이해해야지. 민호 씨는 여전히 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 끼가 아니라 매일이야.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하고 치우고. 당신은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당신은 회사에서 돌아와서 그냥 밥만 먹으면 되잖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1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민호 씨는 그래도 부모님인데. 좀 참아줘. 나중에는 나아질 거야. 그리고 승진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민호 씨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옆에서 자고 있는 민호 씨를 보면서 내가 정말 과장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했어요. 혹시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몇 주 후에 드디어 임원 승진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면접 하루 전날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일찍 퇴근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수진 팀장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라고 배려해 주셨거든요. 저는 기분 좋게 고맙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큰아버님네 식구랑 고모네 식구들이 같이 저녁하자고 하네. 우리 식구까지 다 하면 25 정도 되겠다. 오늘은 좀 신경 써서 6시까지 가능할까? 며느리 들어오고 첫 생신이라고 식구들이 다들 기대하는 것 같아.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25명이라니. 그것도 내일 면접인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내일 회사에서 임원 승진 면접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면접이라 오늘 준비를 해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말을 아끼시다가 면접 다 준비해 두었던 거 아니니? 요즘 계속 그 얘기하더니 아직도 더 해야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인데. 친척들이 다 기대하고 있어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승진 면접보다 갑작스러운 생신잔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 내일 면접인데 오늘 25명 준비하라고 하셔. 민호 씨는 그게 아빠 생신이구나. 미안해 당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우리가 준비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25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이미 너무 피곤해서 자료를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태였죠.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라고 생각하며 잠들었는데 다음 날 면접은 엉망진창이었고 결국 승진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면접관분이 수진 팀장님 실력은 인정하지만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상사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진 팀장님 평소 능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아쉽잖아요.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승진해서 떨어진 그날 저녁에도 시댁 식구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저녁 준비는 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양파를 썰면서 눈물이 나는 건지 양파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 물어보셨어요. 어머 수진이 표정이 왜 그래?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또 기회가 있지 않겠니? 어차피 애기 낳고 그러면 일도 버거워질 텐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승진보다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게 먼저야. 우리 수진이는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그 승진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전혀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거였거든요. 신우이도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어차피 오빠가 잘 나가잖아요. 난 그런 남자 만날 자신이 없어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더욱 심해졌어요. 시댁에서 오시는 횟수가 거의 매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저녁만 드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이 많아졌어요. 수진아, 김치가 좀 시큼한데 새로 담갔으면 좋겠다. 수진아, 반찬통 좀 더 많이 준비해줘. 우리 집에도 가져가고 싶어. 수진아, 과일도 깎아서 내놔. 후식이 있어야 든든하지.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신우이가 친구 4명과 함께 와 있더라고요. 신우이가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 오늘 좀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치킨도 시켜 먹을 건데 언니가 함께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이 언니 요리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그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도 또 5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민호 씨에게 여보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 미리 말도 안 하고. 라고 했더니 누나가 친구들과 편하게 지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은퇴하신 후로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할 일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일상이 되신 것 같았어요. 수진아, 우리 아버지께서 집에서 심심해 하시니까 자주 와도 괜찮지? 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네,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분들께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라고 자랑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가끔 함께 오시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수진아, 오늘 우리 친구분들도 같이 올 거야.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자랑하고 싶어서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제 체중은 계속 빠져서 이제 8kg이나 줄어 있었어요. 얼굴은 완전히 야위었고 늘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팀장님 많이 힘드시죠? 건강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거든요.
민호 씨에게 여보 나 요즘 너무 말랐지? 건강이 걱정되라고 했더니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살 좀 빠진 것 같긴 해라고 무덤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다 가신 후에 민호 씨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민호 씨는 나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며칠 연속 반복되자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죠.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회사 전체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이었어요. 아침에 민호 씨에게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저녁 늦을 수도 있어라고 말했더니 알았어 당신. 화이팅! 라고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집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후 3시쯤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오늘 갑자기 친척 모임이 생겼어. 20명 정도 올 건데 6시까지 준비해줘. 그리고 특별한 날이니까 갈비찜도 해놨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날은 미팅이 5시까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습니다. 회사 전체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서. 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건 빼고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니? 친척들이 다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외식을 하시거나 배달을 시켜 드시면. 이라고 제안했지만 아니야. 수진이가 직접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오는 거야 라고 하시며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몇 달간 준비한 중요한 미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시댁의 요구를 거절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클라이언트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정사가 생겨서 미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떴어요. 클라이언트 분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집에 와서 20명분의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갈비를 사러 마트에 다녀오고 야채를 다듬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정말 전쟁터 같았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쉴 수 없었어요. 친척분들이 오셔서는 역시 수진이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우리 민호가 정말 복이 많네라고 하시면서 드셨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한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정리가 끝난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어요. 민호 씨가 와서 당신 수고 많았어. 다들 정말 맛있게 드셨어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 다행이네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회사에서는 예상대로 큰 문제가 됐어요. 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진 씨 어제 클라이언트가 많이 실망하셨어요. 우리 회사 신뢰도에도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개인 사정보다는 회사 일을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프로젝트는 결국 다른 업체에게 넘어갔고 30억의 계약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 같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커리어도 제 꿈도 제 인생도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1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또 시댁 식구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이것저것 요구하시더라고요. 수진아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내일까지 새로 담가줘. 수진아 밑반찬들도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해줘. 우리가 매일 와서 먹으니까 질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폭발 직전이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뭘 그만한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준비도 안 하고 오셔서 밥 해달라고 하시는 것.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이 애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가족끼리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께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저도 직장인이에요. 제 일도 중요하고 제 꿈도 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어제도 중요한 미팅을 포기하고 집에 와서 20명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언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저도 아직 안 결혼했지만 결혼하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요리 잘한다고 해서 저희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배려는 항상 제가만 해야 하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제 꿈은 한 번도 중요하게 여겨진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셨는지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당신 꿈을 무시했다고 그래?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지내려고 한 것뿐인데. 편하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편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편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매일 퇴근하자마자 부엌에서 전쟁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주말에도 김치 담그고 밑반찬 만들고.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수진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자주 온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까지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어른들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이기적인가 봐요. 라고 더욱 화를 내셨어요. 신우이도 가세했어요. 맞아요. 언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매일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왔는데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바로 그때 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꼈는지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바로 달려가시면서 민호야, 내 마누라 좀 말려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봐라.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있어. 라고 하셨죠. 신우이도 거들었어요. 오빠 언니가 정말 심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저는 민호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선택해. 나 아니면 이 상황.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정말로 이혼할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민호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8kg 빠진 몸, 푹 들어간 볼, 다크서클이 진 눈, 떨리는 손. 1년 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제 고통을 그제야 깨달은 거였죠. 당신,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때서야 민호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 씨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뭐라고?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내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소리치셨어요. 민호 씨는 깊은 숨을 쉬고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 수진이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거의 매일 오셔서 저녁을 드시고 가셨잖아요. 수진이는 회사에서 돌아와서 매번 준비하고 치우고 저는 그냥 편하게 먹기만 했고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밥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언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하지만 민호 씨는 신우이를 보며 말했어요. 너는 언니 도와주지도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매일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것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말이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 더욱 화를 내셨어요. 이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결혼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우리를 귀찮아하는 거야? 민호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며느리 시절 있으셨잖아요. 매일 시댁에서 와서 밥 해달라고 하면 어떠셨을까요?
그것도 미리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와서. 우리 때는 그런 게 당연했어.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도리 아니야? 라고 시어머니께서 반박하셨어요. 민호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은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본인 일이 있어요. 수진이도 제 아내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 주시고 가끔씩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호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자주 갔나 보네. 수진이가 힘들었겠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까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해요? 민호야, 내가 결혼해서 우리를 버리는 거야? 민호 씨는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다 소중해요, 정말로. 하지만 저도 가정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도 어머니의 며느리지만 무엇보다 제 아내예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고요. 신우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정말 어이없다. 언니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빠도 결혼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 씨는 신우이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배려가 부족했던 거야.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께서 가방을 들고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좋아, 알겠어. 우리가 그렇게 귀찮았으면 앞으로 안 올게. 하지만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내 팔자인가 봐. 민호 씨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됐어. 우리 가자라고 하시며 나가셨어요. 신우이도 저를 째려보며 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 가족 망가뜨리고 좋으세요? 라고 말하고 따라 나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나가시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우리가 생각이 부족했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 마음도 풀릴 거야.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민호 씨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드디어 민호 씨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중얼거렸죠. 며칠 동안은 시댁과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민호 씨도 걱정스러워했지만 당신이 맞아.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시아버지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민호야, 아빠다. 엄마가 좀 화가 풀렸으니까 주말에 한번 와라. 이번에는 우리 외식하자. 그 다음 주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심했나 보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할게. 그리고 너도 힘들었을 텐데 참았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신우이도 나중에 따로 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사과해 줬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시댁에서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주에 한 번 정도만 오시게 됐어요. 때로는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고 제가 시댁에 찾아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민호 씨도 당신 혼자 다 하지 말고 나한테도 시켜라고 하면서 집안일을 분담해주고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여보, 나 승진 준비 다시 해보려고. 이번에는 도와줄 거지?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당신 꿈도 중요해라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정말 든든했어요. 지금은 체중도 회복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다고 주변에서 말해 주시고요. 회사에서도 다음 승진 기회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댁과도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도 수진아, 그때 내 말이 맞았다. 어머니가 너무 몰랐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요즘은 시댁에 갈 때도 마음이 편해요. 미리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뵐까요? 라고 연락드리면 그래 좋지.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라고 하시거든요. 신우이와도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언니, 나도 이제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언니처럼은 안 살고 싶어서 미리미리 배우려고라고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해요. 민호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녁 준비를 함께 해요.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설거지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주말에는 민호 씨가 당신은 쉬어 내가 해볼게라고 하면서 요리에 도전하기도 해요. 서툴긴 하지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팀장님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곤 해요. 저는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죠. 실제로 집에서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성과도 훨씬 좋아졌어요. 몇 달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거든요. 수진아, 우리 동네 며느리가 너랑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경험을 인정해 주시고 다른 며느리에게까지 도움을 주려고 하신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 며느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1년 전에 제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언니, 저도 매일 시댁에서 오시는데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분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가 중요해요. 그리고 남편분이 당신 편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요즘은 민호 씨에게 자주 말씀하신다고 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수진아, 우리가 뭘 해올까? 과일이라도 사올까? 라고 미리 물어보세요. 요즘 제가 가장 기뻐하는 일 중 하나는 주말 아침이에요. 예전에는 주말에도 시댁 준비나 집안일로 바빴는데 이제는 민호 씨와 함께 여유롭게 브런치를 만들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여보, 이번 주는 어땠어?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라고 서로 물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승진 준비를 시작했을 때 민호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당신이 공부할 때는 내가 모든 집안일 할게. 걱정하지 말고 집중해라고 하면서 진짜로 실천했어요. 덕분에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고 결국 승진에도 성공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시댁에 알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어머니가 미안하다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신우이도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언니 보고 배우는 게 많아요. 결혼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언니가 정말 멋있어요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계속 참기만 했다면 제 건강도 더 나빠졌을 거고 민호 씨와의 관계도 더 멀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도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쌓이는 불만으로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은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파트너십이에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저처럼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참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부는 서로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호 씨가 제 편이 되어 주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길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댁과도 편하고 남편과도 서로를 이해하며 제 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결혼이라는 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당연히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